안녕하세요. 욕심없는 자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HDF 노통찌를 이용해서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m 20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낚싯대 길이에 대비해서 뽕돌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낚싯대 길이에 비해 뽕돌이 너무 무겁게 채비를 하시면은 낚싯대 파손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최소한 낚싯대 길이와 비슷한 뽕돌의 무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0m 낚싯대 길이가 10m라면은 한 10호에서 11호 10g에서 11g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면은 12g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점을 소개시키드려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낚시하다 보면은 뽕돌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 챔짓시에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만큼 그때 낚시때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뽕돌의 무게를 가지고 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6칸대 10.8m에 들어가는 지금 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기존의 EVH 바다 에바찌를 보시면은 이게 구멍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편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EVG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물에 들어가고 하는데 안에가 물에 입수가 돼서 어떤 분들은 상관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관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물에 안 들어가게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준비를 이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낚싯찌를 만들 건데요. 지금 뽕돌은 12호 11.6g인데 예전에 제가 바다 뽕돌로 착각해서 여러분들께 잘못된 그람수를 알려드렸는데 다시 정정하면은 12호는 11.6g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12호하고 13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쓰는 뽕돌의 크기인데 13호가 지금 18.3g인데 제가 생각하는 보니까 한 14에서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찌를 장찌가 1m 20이면은 더 무게가 나가서 한 14g 정도 나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찌 돋보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찌 뼈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은 이제 할 건데요. 아까 전에처럼 제가 뽕돌이 이거를 빼면은 다 이게 평균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요게 해동에서 나오는 HDF 요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빼면은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살짝 돌리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돌리면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이쁘게 나 있죠. 그래서 이게 찌 만들 때도 되게 편합니다. 근데 관건은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가끔가다 이제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무리가 안 돼서 살짝 빼는데 처음에는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이제 빼겠습니다. 조금씩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찌를 몸통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요거를 찌 몸통을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찌 몸통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대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십니다. 다 다르신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 스타일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찌 뼈대에 몸통을 중간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게에다가 EVA찌를 붙여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EVA를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보이시죠? 부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찌 돋보기하고 여기에다가 찌 돋보기를 달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에 찌 스토퍼 들어가는 요 고리를 부착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에 중심을 잡을 건데요.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차이는 크게 제가 이제까지 해본 결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해보기에 중심이 조금 밑에 하더라도 조금 밑에 쏠리더라도 제가 안 맞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부력이 뽕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때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찌가 거의 이쁘게 올라오는데 저같이 이제 장치 찌 올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부러 찌 몸통을 안 맞추고 밑에다가 더 보이면은 이 찌 돋보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찌가 올라왔을 때 이 길이가 많아지면 보기가 좋아서 제가 더 밑으로 하고 있고, 여기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찌는 요게 하고 요게서 요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찌올림이 그렇게 황홀한 찌올림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라면 이런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제가 찌올림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 두고 이렇게 긴 장치 찌올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정석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설치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시작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찌를 만들기 전에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발광옥 구슬이라고 그러거든요. 발광옥이라 그러는데, 발광옥 대자, 중자, 소자입니다. 대중소인데 위에를 먼저 이렇게 구멍이 커서 이게 홈이 커서 이렇게 대를 했고요. 밑에는 요거 위에보다 상부보다 하부가 더 작아서 중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맞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가시면은 이런 거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낚시 찌 돋보기를 설치하실 때는 이게 위의 방향, 이런 방향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걸 반대로 하면은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찌 돋보기가 이렇게 되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찌가 매끄럽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찌 돋보기를 다 하시는 게 올라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올라오는 방향이 이렇게 다르시는 게 좋고요. 뽕돌 또한 똑같습니다. 뽕돌도 깎으실 경우가 있으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깎아 주시는 게 찌가 올라올 때 아주 이쁘게 올라옵니다.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가장 좋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찌 돋보기를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찌 돋보기를 부착해 볼게요. 이제 찌 돋보기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밑에를 형광을 놓습니다. 형광을 놓는데, 이거 어제 제가 택배를 받은 그 88 낚시점에서 지금 받은 거고요. 이게가 지금 찌 몸통은 도시 어부 낚시, 거기에서 두꺼운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 데가 있고, 이 정도 잘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잘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런 데도 뭐 바세린이나 아니면 화장품을 발라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찌 돋보기가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케미를 달기 위해서 하나를 달고, 어떤 분들은 요게도 달고, 어떤 분들은 요게도 달고 하시는데, 다 취향이 다 다르십니다. 왜냐하면은 낚시터마다 입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게서 요까지만 불이, 요게는 다른 불이 각각 들어가면은, 다른 불이 들어가면 바로 채에서 챔질하는 낚시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까지 안전하게 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만 찌가 여기까지 올라와야지만 챔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같이 여기 하나만 달고 찌를 쭉 올려주는 찌 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하나를 다는데요. 그만큼 위에 달면 달수록 무게가 많이 잡혀서 찌 올림이 이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찌 돋보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찌 돋보기가 크면 클수록 이만큼 이제 무게를 받아서 찌가 이쁘게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찌 돋보기를 큰 거를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동영상 촬영할 때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쁜 찌 올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중짜 크기의 찌 돋보기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케미 돋보기를 달고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형광 케미 고무 꽂이를 성동에서 나오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동이 뭐가 좋은가 하면은 보통의 케미 고무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찌를 이제 약간 케미를 꽂죠, 그렇죠? 케미를 꽂으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형광 케미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잡아주는 게 있어서 빠져나가는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 한 개짜리가 많이 있죠, 그렇죠? 한 개짜리가 있고 너무 커서 장대 하시는 분들이 케미가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동에서 나오는 형광 케미 고무 이거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수년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은 거의 강한 챔질에도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로 부착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형광 케미 고무를 부착을 할 건데요. 살짝 이렇게 본드로 칠해줍니다. 살짝만. 그래서 이제 붙일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부착이 됐죠, 그쵸? 부착이 됐어요. 이 정도 꺾기가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팁이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본드를 조금 더 붙여볼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렵진 않은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찌 만드는 거. 여기서 다르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찌 돋보기를 쫙 올려줍니다. 밑에서부터 끌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붙인 다음에 쭉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자로 이렇게 시켜줍니다. 일자로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그럼 찌가 옆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붙여주고요. 살짝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붙여서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열기에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겨울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쫙 붙여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요. 밑에 거는 위에가 부착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도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살짝 빼서 위에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위에 부분이 틀어지는 게 없어집니다. 위에 밑에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 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렇죠? 쭉 올리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쁜 모양, 일자 모양이 딱 되었을 때 부착할 때는 이렇게 부착을 하겠죠. 그렇죠? 부착할 때는 찌 밑에 고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수평이 웬만하면 맞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한 개 살짝만 뜯어주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름이나 어떨 때나 털어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제가 밑에 부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찌 스토퍼 꽂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품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생각이 나면은 할 거고요. 이게서 어떤 회사이든지 보시면 요게 2.0이 보이시죠? 2.0을 하면은 제가 구매한 이게 도시어부 낚시에서 뼈대가 굵은 이제 찌 몸통입니다. 이게 찌 몸통이 되게 굵은데요. 튼튼합니다. 요거는 다 2.0에 맞습니다. 2.0에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1.8도 맞는 것도 있고 2.2도 있는데 그 차고 없으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2.0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 살짝 이렇게 풀칠을 먼저 해줍니다. 이게 낚시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 거리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칠을 약하시게 한 분도 있고 그냥 안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눌러줍니다. 쭉 눌러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여기만 붙일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걸 보실지 모르겠는데 손이 돌아가고 있죠. 요 앞부분만 여기에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약하게 붙여주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돌아섰는데 이제 찌 수평을 맞췄습니다. 밑에 스토퍼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찌 돋보기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찌 수평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춰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도 다 다르신데, 저 같은 경우 제 찌올림을 많이 보시죠, 그쵸? 제 찌올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싹 돌려줍니다. 먼저 한번 돌려주고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쪽에 찌 몸통 쪽에 돌아가지 말라고 한 번 더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한 번 더 붙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절대 이게 돌아가는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보이시죠? 돌려주고. 영상이 잘 찍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 잘 보일지 모르겠네. 지금 영상을 고프로로 촬영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본드 칠을 했고요. 본드 칠이 마를 때까지 또 다른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한 2번 정도 발라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발라도 필요 이상은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2번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잠깐만요. 중간 부분 본드가 마르기 전에 다른 작업이 뭔가 하면요, 아까 전에 이제 못했던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딱 당겨서 지금 혼자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풀착해서 줍니다.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것도 쭉 풀어줍니다. 이렇게 쭉 당겨줘야지 이게 낭창거림이 없습니다. 이게 틀어짐이 없고 틀립니다. 이게 여름에는 제가 틀린다 그랬죠. 이렇게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요 부분이 이런 것도 사소하게 이렇게 저는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하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요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요까지만 했는데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뻗어짐이 너무 심해서 제가 통으로 이렇게 해도 찌올리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 영상에 보시면은 이보다 더 큰 돋보기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민감하게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일명 타작 100마리 이상 잡을 때는 요까지만 잘라서 이렇게 찌를 사용하면은 무게중심이 그만큼 찌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찌올림이 더 좋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통으로 해서 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부분 한 번 더 칠할게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찌 돋보기가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쫙 당기면 이쁘게 돼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 이게 원형이 보존이 안 돼서 보습이 보는 게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늘어짐이 없도록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당겨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 작업할 때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붙여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산 같은 데 떨어지면은 본드가 엄청나게 맞붙죠. 제가 초반에 많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적당량의 본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 번 더 발라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낚시하시다 보면은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장치를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은 떨어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쪽에 중간에 메인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노통찌가 3,000원, 그 다음에 찌 돋보기가 3개 2,000원, 그 다음에 저게 고리가 한 3개, 저걸 얼마인지 모르겠네. 저것도 2,000원인데 원가가 보면은 원가가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노통찌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빼대가 굵은 1m 20짜리 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1m 20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는 장대 하시는 분들은
1m짜리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짧은 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일부러 좋은 찌올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1m 20 요즘 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1m 40까지 제가 사용했었는데 그런 찌올림보다는 요즘은 그냥 1m 20이나 1m짜리. 다행히 이제 부림 낚시터가, 제가 자주 가는 부림 낚시터가 이제 수심이 2.5m 이상 나오니까 이거 1.2m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즘은 1.2m랑 1m 20이랑 1m짜리를 도시오브 낚시에서 배대를 한 20개 이상 사왔습니다. 지금 많이 사왔고요.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한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마음이 가는 분들, 그 다음에 장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못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못 드리고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그 점은 여러분들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추후에 혹시 제가 이 노통찌 1.0짜리로 해서 1호짜리로 해서 만들어 볼 생각도 있는데요. 그거는 짧은데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0이나 4.5 때도 1호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부력이 얼마만큼 먹는지는 몰라서 지금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찌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본드만 이제 마르면 됩니다. 본드만 마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찌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찌를 올리죠, 그렇죠? 찌를 올리면은 이게 위쪽으로 부분이 이렇게 해야지, 이걸 반대로 하면은 찌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력을 심하게 받아서 찌가 이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모든 방향을 이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털어서서 이렇게 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차이를 많이 두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차이를 많이 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머리 쪽이 너무 무거우면은 찌올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 같은 거 두 번째를 요 정도 올리는 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작게 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경험상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색깔의 차이에 따라서 물고기가 물고 있구나, 요것만 보도 알 수가 있는데, 요것만 빨강색만 보도 알 수가 있는데 요거면 확실히 물려 있구나. 그리고 찌가 여기서부터는 원래 찌올림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부터 해서 요까지 찌올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찌올림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궁금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제작지 만드는 모습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